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국토부가 발표한 하나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부연 설명까지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건 뭐냐? 우리가 요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월세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전세 중에서도 내 보증금이 전체가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던가 매매를 하던가, 전세자금 대출은 워낙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들이 있냐? 먼저 일단 계약을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등기부등본, 요즘 등기사항 증명서로 바뀌었죠, 이름이.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그리고 영수증, 등등등 해서 은행에 제출을 합니다. 또 잔금날 또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매를 치면 잔금날 또 법무사가 또 옵니다. 또 법무사 또 서류를 줘야 됩니다. 만약 개인이라면 그 서류를 또 은행에 또 갖다 줘야 됩니다. 모자르면 또 은행에서는 자기들이 뽑을 수 있는데 그것도 부동산 통해서 가가지고 건축물 대장 모자르면 그거 가서 띄워와라. 띄워와라. 이렇게 합니다. 또 공공기관에 낼 때가 있어요. 그때도 또 띄워와라. 띄워라 합니다.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건 돈만 낭비가 아니라 용지도 낭비가 됩니다. 이게 원래 예전부터 되어 있어야 된 게 이번에 나온 건데, 이게 이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건데,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면 거래를 싫어합니다. 보지 않고, 이런 이제 완전히 시대가 바뀌어가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이번에 플랫폼 구축을 한답니다. 블랙체인처럼. 그럼 정말 좋죠. 저희 중개업 하는 사람은 너무 좋고요. 아마 은행권이나 공공기관도 상당히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국토부 나온 보도자료를 설명드리고 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도자료 보면 설명드릴게요. 나온 건 금요일이지만요, 내용이 좋아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종이 서류나 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내용만 보내면은 어차피 다 그게 블랙체인처럼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법무사가 좀 일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중개업자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좋아진다니까 그거는 반기는 거지만 먹고 사는 일이라서, 근데 그만큼 더 편리하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제 중개업자면 이제 오잖아요. 전세자금 대출 받거나 매매할 때나 엄청 힘듭니다. 특히 전세자금 될 때 금융기관에서 또 서류 만들어라 뭐하라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를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 뭐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열람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의 부동산 종합증명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두 가지가 모자란 건 있어요. 제가 그 밑에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투명성하고 보안이 잘 돼 있다고 하면은 굳이 계약자, 그러니까 세입자, 우리 전세자금 대출 받은 거나 매수자, 매매한 사람한테 굳이 계속 서류 띄워달라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용지에서 엄청 낭비거든요. 나중에 이면지를 활용해야 돼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낭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걸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올해 3일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2022년부터 해가지고 향후에 2024년까지 한다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세부 계획을 추린 다음에 산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하면은 예산이 몇 점 들어가겠지만 향후에 그 낭비로 인해서 벌어진 것보다는 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봅니다. 환경적으로도 더 좋고요. 그 얘기는 지금 여기 할 얘기는 아니지만요.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할 때도 되죠. 계약 체결할 때도 꺼내줘야죠. 대출 신청할 때도 보내줘야죠. 등기 평할 때도 보내줘야 됩니다. 이 거래 단계면 등등등 다 이게 계속 뽑아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가 이제 서류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위조한다고 노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크게 노출될 의미는 없거든요. 근데 워낙 사기치는 사람들은 워낙 머리가 똑똑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물건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증명, 토지대장, 건축물을 공구마다 계약 단계마다 열람해서 발급해야 돼요. 중개업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 시에도 또 필요해요. 소득 담보 물건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들 또 대출해야 됩니다. 또 띄어야 돼요.
소유권 이전의 잔금날도 법무상 이음에 또다시 신호소리를 넣어야 돼요. 계속 중복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게 이것 때문에 그 중간에 사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설명드릴게요. 이걸 2024년까지 하게 되면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도 거래에 대한 물건의 이 공부를 각 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다 알아서 하겠다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국민들은 너무 좋은 거죠. 이건 해보시면 압니다. 비대면 통화, 왜냐면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실정이죠. 이 종이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막 만들어줘요. 저기 전세자금 대출 받을 때는 또 매매하면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매번 하다 보면 이게 그 서류 때문에 서류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없애겠다는 뜻이죠.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 검증하여 부정상 거래 편의성을 당연히 국민들이 불편한데 해줘야죠. 진작에 써야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등기사항 전무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은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등기부도 띄게 되면은 이게 법무부로 돈이 들어갑니다. 법무부. 대법원이잖아요. 주민등록 등본은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 이런 등은 예민한 부분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데이터 공유 방안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제가 봤을 때 주민등록 등은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내용들은 뭐냐, 나중에 그 주민등록 열람을 하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까지는 저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초속이 되는 게 전월세 신고제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전월세 신고제가 돼야지 사기가 없어지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습니다. 지금 국회 그 핑크당이나 그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 그분들은 당연히 있으신 거기 그 건물주 위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전월세 신고제가 후에 뭐가 조제냐면 서민들이 거기 들어갈 때 이 보증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알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안 가르쳐 주니까, 임대인이. 그런 거를 하게 되면은 사기를 안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언론에서 그 나오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임차인 피해 본다, 전세금 어차피 올라갑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잠깐 하나의 서비스로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전에는 그 묵시적 갱신이 한 달 전까지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야지 그게 그 계약 연장이 안 되고 서로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2달로 바뀌었습니다. 서민들에게 더 좋은 제도입니다. PPT 볼게요. 아까 그 보여드렸던 보도자료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 낭비하고요. 서류 낭비입니다. 힘들어요. 부동산 계약할 때와 잔금할 때가 똑같습니다. 법무사 필요서를 또 줘야 되죠. 은행 필요서를 또 줘야죠. 공공인 필요 또 줘야 됩니다. 이거를 저 부동산 저도 15년 넘게 했거든요. 항상 이래왔습니다. 그동안 썼던 용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국에서. 그것만 해도 환경적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이게 내지만 후에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전월세 신고제를 해서 주민등록 열람을 해가지고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 주민등록 뒷번호는 볼 수가 없죠. 지금 원래 그 신용정보가 예민한 부분이니까 이 등기장 증명서가 옛날에는 500원, 지금 700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지가 참 궁금해요. 향후에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무료로 본다면 저희들 도 편하죠. 그 돈만 해도 보통 아닌데. 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고 그거를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은 사기로 인한 성인 피해자가 없어집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처음에 전에도 설명드렸어요. 자, 계약 후 전월세 신고제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본인 그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이거나 중개업자가 자동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거든요. 이건 다 중개업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 중개업자는요 뒤로 늦추지도 않아요. 바로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되면
이게 신고제가 돼서 도입이 돼서 이게 만약 그 전산이 올라간다. 이것도 투명화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열람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도 다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은행권에서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밑에 보시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2일날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잔금날 아기의 임대인 새끼들은요, 새끼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그건 욕먹어도 되거든요. 제출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선입 피해자들이 있어요. 없는 것 같죠? 있습니다. TV 안 나올 뿐이지. 저 10년 동안 이런 얘기 안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경험한 적은 없어요. 그런 그 운이 좋을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동으로. 만약 이렇게 확인이 됐는데 그런 시스템에서 대출이 승인된다? 그럼 은행이 귀책 사유로 가야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대출을 어디 들어가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1순위를 안 주면은 절대로 안 합니다. 대출 안 해줘요. 그래서 만약 모르고 세입자가 전입신고 있으면 빼야 됩니다. 그리고 얘네 1순위 들어가고 우리가 2순위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은 절대 1순위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줘요. 1금융권에서. 근데 만약 이런 시스템에서 만약 자동 확인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은행에서 확인 못하고 대출해줘서 임차인들 피해 온다. 그럼 은행 귀책사유로 가야죠.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안 나왔지만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전월세 신고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그 권리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그 임대인이 그 보증금이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확인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원래는 계약서를 첨부해서 다 줘야 돼요. 안 줘요. 전국에 99명, 100명에서 99명 이상이 안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이 전월세 신고제가 들어가야지 중개업자도 피해 안 오고요. 선의 임차인도 피해가 안 온 겁니다. 그래야지 뭐 경매도 들어가지 않고 하죠. 이게 이 하나의 지금 오늘 제가 이거 보면서 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이거 하나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전체를 같이 묶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누구한테 좋냐? 임차인한테 무조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한테도 좋고요. 그러니까 악의 피해자, 악의 나쁜 놈들, 사기로 인한 피해들이 없어지는 경우는 이게 완벽한 거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기치기 힘들어요. 제가 뭐 재개발하고 재건축에 이제 입주할 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만간 한번 올릴게요. 그건 시간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못해서 제가 매도 그러니까 억 단위 이상 피해 보시면 내가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던 국토부 발표는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이거는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은 무슨 뜻인지 난 정확하게 제가 느꼈기 때문에 보기엔 별거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깊게 들어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 선의 피해자가 안 나오게 만들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국토부가 한 일을 이거 잘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정말 괜찮은 내용이라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